AI 이미지에 대해서는 항상 좀 핫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만 봐도 저한테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AI 크리에이터 또는 이제 AI 아트 이미지를 올려놓으시고 또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제로님도 또 다른 페르소나로 또 AI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AI 예술에 대해서, AI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술로 진화하려면 AI라는 문화가 어떻게 또 우리가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인드셋을 좀 가지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 화면 공유를 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공유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생성형 AI 연구소에서도 어떤 최신 소식이나 아니면 공모전 소식, 뭐 아니면 투자 소식 이런 것도 좀 올리고 있고, 그리고 뭐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 쪽으로는 이제 AI 아트라는 분야를 좀 개척해 가면서 그래도 국내에서 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하고 좀 그림 활동, 네,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연 AI 아트라는 것이 기존 예술 분야에 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가, 또는 이게 정말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았었어요.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게 대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동안 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전통 파인아트 예술가들과 대화도 좀 하면서 조금 조금 차츰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뭐 아직 그게 확립되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생각, 사조가 흘러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쪽을 뭐, 뭐랄까, 대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쪽을 조금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내용을 좀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게 된 게 제가 좀 봤더니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 나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리가 있었고 빅스비가 있었고 네, 뭐 아리아 뭐 이런 LL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재밌었던 얘기는 가장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서는 화가랑 조각가, 그리고 사진작가,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작가, 지휘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위권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은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이 생성형 AI 젠 AI라고 부르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체될 만한 직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예술 분야 또는 디자인 분야, 그리고 글을 쓰는 소설 작가 분야, 네, 이런 것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그 대체한다는 말은 조금 위험한 말인 것 같고요. 대체라기보다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한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가 대체할 직업들이 쭈르륵 나왔었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사건은 이거였죠. 네,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에 어떤 작품이 1등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달 2로 만든 그림이었다. 그래서 예술계가 발칵 뒤집혀지면서 이거를 상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매년 이제 포토그래피 어워드 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1등을 수상해가지고 딱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하러 나온 작가가 사실 이거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던지려고 나온 것입니다. 하고 상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과연 이제 AI 아트라는 것은 과연 작품인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고 그걸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양 미술사를 좀 이렇게 뭐 챗GPT로도 물어보고 그냥 글로도 좀 공부를 해보고 해봤는데 이런 분야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나이브 아트라고 하는 분야인데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다른 직업도 본업도 있지만 그냥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하나의 예술 분야.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도 있는 예술 장르로서 인정받는 분야가 나이브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네. 그 예술 그 어떤 파벌로 보자면 이제 소박파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작가는 앙리 루소가 있습니다. 음. 앙리 루소 같은 경우에는 세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냥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해가지고 독학으로 주말마다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 일요일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일요화가 이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예술 작품들이 좀 어떤 무거운 메시지 또는 뭐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다소 좀 어두운 면이 있는 좀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 있다면 이 나이브 아트는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쁘다 아니면 그냥 재밌다 뭐 즐겁네 이런 정도의 좀 가벼운 느낌을 주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앙리 루소가 또 유명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동네에 이제 또 유명한 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피카소가 살고 있었는데 피카소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작품을 삽니다. 이 작품 마음에 드네 하고 작품을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세관 세무원이었던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렸던 앙리 루소의 아주 유명한 작품인 부인상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피카소라고 하는 그 대가가 그냥 정말 전통적으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냥 취미로 어떻게 보면 취미로 좋아서 그리던 사람의 그림을 샀다. 이걸로써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작가로서 꽤 인정받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너무나 좀 기쁘고 어떤 축하해주는 느낌으로 이 당시의 예술가들이 피카소를 포함해서 예술가들이 이 루소의 밤이라는 파티를 열어주고서 축하의 파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서 굉장히 뭐랄까 그 울림이 굉장히 컸었고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좀 이렇게 찌릿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네. 지금 현재 AI 아트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대다수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원래부터 파인 아트나 예술을 하던 분들이 아닌 그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원래 직업도 있고 있는 상태에서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접근해 봤는데 되게 재밌네, 되게 즐겁네, 나만의 스타일로 뭔가 좀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어디다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전시회까지 나가는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해외에는 이미 있었고 국내에도 지금 이 똑같은 흐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음. 스토리가 결국 이 앙리 루소의 스토리랑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판 나이브 아트, 현대판 앙리 루소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들 본업이 있고 저희 대부분 제가 주변 애들 보니까 다들 새벽 맞습니다. 2시까지 막 미드저니 치시면서 카톡으로 막 서로 공유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막 그 미라클 모닝 하시면서 작품 뽑고 지금 그렇게 다들 갈고 닦고 계시고 그리고 본업들도 다들 갖고 계시죠. 근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AI 아트 이 판이 약 이 현대판 라이브 아트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이거는 과연 그 메이저 예술계의 어떤 사조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런 작품을 계속 활동을 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가지고 갤러리 전시를 나가고 뭐 어디 공모전에도 나가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거리들을 기록을 하면 그게 결국 사조로 남는 거고 그게 어딘가에 뭐 위키피디아가 됐든 어딘가 그 갤러리나 미술관에 한 줄로 적히게 되면 그게 그냥 하나의 예술 분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게 예술이다 아니다 그거는 무슨 파인 아트가 아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조차도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되게 저 역시 거부감이 들었는데 당연히 그 파인 아트를 하시는 분들도 AI 아트라는 거에 아트란 단어를 굉장히 이제 인정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런 논의조차도 저는 우리가 굉장히 발전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네.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의 얘기들, 그분들의 생각을 이제 좀 깊게 좀 듣고 보니까 그 전통 아트와 그다음에 이 AI 아트를 좀 구분짓는 그런 좀,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메시지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아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들로 저는 좀 읽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뉴욕 현대미술관 거의 피카소급 작품, 현대의 피카소급 작품 돼야 백남준 작가님 정도 돼야 실릴 수 있는, 전시될 수 있는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지금 현재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 지금 로비, 1층 로비의 가장 큰 디스플레이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 언슈퍼바이즈드고 이 작품의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AI, 전통 예술을 공부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작가님들이 너무 많다. 너무 본인의 작품 세계에 빠져서 지금 이런, 그분들의 작품은 지금 걸리지도 못할 그런 뉴욕 현대 미술관에 지금 피카소 같은 작품들이 걸리는 미술관에 1층 로비에 지금 네. 인공지능 작품이 걸려 있다. 이것도 생성형 AI입니다. 분야가 보자면. 대박입니다. 네. 근데 지금 AI 아트 가지고 뭐 아트네 아니네 이런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뭐 AI 아트 하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한 줄이라도 더 해가지고 네. 작품 활동을 더 하고 네. 더 만들어내야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너무 탁상공론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 이런 사조, 이런 지금 지금 가장 뭐랄까, 가장,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걸리는 미술관에 지금 AI 작품이 1층 로비에 걸려 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같은 얘기입니다.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전시관에 AI 생성 이미지가 걸려 있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온 건 아니고, 요거 같은 건 약간의 이제 프로그래밍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제너레이티브 아트 쪽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실제 찾아보면은 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고, 네. 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과는 한 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예술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뉴욕 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지금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도 구겐하임 어워드라는 상이 나왔는데 이 상은 매년 예술가를 후원하는 그런 상입니다. 근데 어떤 분야의 예술가를 후원하느냐라고 봤더니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있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상입니다. 이야, 그래서 장난 아니네요. 첫 수상자가 올해 5월 달에 첫 수상자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죠. AI 관련된 작가가 첫 수상을 했고, 네, 상금이 뭐 1억 3천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네, 이거는 정말 보시다시피, 대단합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고 굉장히 큰 움직임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AI 아트는 이렇게 큰 움직임과 사조, 어떤 시대에 지금, 아주 굵은 획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트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걸 좀 공부하고 이런 게 지금 움직임이 있구나, 이 작품은 뭐구나라는 거를 좀 파헤치고 이들의 어떤 기법이 됐든 대체 여기서는 왜 AI 아트를 이렇게 상을 줬을까, 이렇게 밀고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될, 우리가 다들 성숙해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 제가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엔 저도 뭐 수준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AI 아트를 이렇게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고 제 관점이다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조금 소박파, 조금 또 더 덧대자면 나이브 아트에 가까운 이미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냥 사과죠. 네. 사과고 뭐 예술 기법으로 보자면 점묘법이라고 하는 점으로 찍은 그냥 사과입니다. 별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그냥 예쁜 사과를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걸 통해서 AI 아트계의 메시지도 좀 전달하고 싶었고 파인 아트계에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냥 보기에 예쁘고, 이거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래서 그냥 보기에 예쁘고 그냥 우리 집에 걸었을 때 예쁠 것 같은 거, 선물했을 때 좋을 것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그 AI 아트의 또 하나의 부류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는 나이브 아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그림을 미드저니로 저는 만들어 보았고요.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건 그려보다가 좀 독특하게 나온 건데 애플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었다가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페인팅 기법이죠.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이제 물감을 던져가지고 액션 하듯이 던져서
튀기는 방식으로 그리는 기법인데 그걸 미드저니에 넣어봤더니 애플 로고로 이렇게 또 인식을 해서 네. 그려내더라고요. 액션 페인팅은 굉장히 잘 들어갔고, 네, 그래도 이거 보기에도 그냥 예쁘고 신기하고 뭔가 페인팅 느낌이 재미있고, 네, 네. 그러면 됐다. 이제 요렇게 보는 시각, 여기서 한 분류를 나누고 싶고요. 요거를 이제, 현대판, 이제 나이브 아트에 부르지 않을까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전통적 파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로는 요걸 이제 상업 예술이다 또는 음, 일러스트다, 디자인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요건 뭐냐면 요건 좀 AI 아트라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걸 구현할 때는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했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해서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다른 패턴이 음, 나오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깊게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에 컬러 히스토그램을 분석을 해서 5가지 대표 색상을 가지고 패턴화한 다음에 작품을 분해해서 다시 재표현한 이제 이런 정도의 단계를 밟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그냥 포스터 같죠. 그냥 어딘가 매장이나 사무실 같은 데 걸려 있었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그냥 그냥 축하한다. 사무실 오픈했을 때, 카페 오픈했을 때 축하한다 정도의 그냥 몇만 원 정도 작품을 사서 준다 했을 때 그 정도의 느낌. 뭐 대단한 메시지가 있거나 대단한 어떤 사조가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이게 바로 상업 예술 또는 일러스트, 그냥 사파 뭐 이 정도, 포스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볍죠. 네. 하지만 가볍게 팔리는 그냥 뭐 네이버 쇼핑몰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뉴욕도 그런 모마 거리에서 좀 팔리는 작품의 유형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거를 조금 흉내내 본 음, 그림입니다. 요것도 그냥 보기에 예쁘고 멋있고 뭔가 매니아층이 있을 것만 같은 네, 음,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좀 상업 예술이라고 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AI 아트라는 장르를 가지고 정말 좀 메시지나 좀 세계관이나 그런 걸 담았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자, 어떤 걸 표현한 걸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나를 키워주는 작은 소녀라는 게 제 음, 작품명입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보면은,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많이 보았던 이미지들과는 조금 뭐 제 스스로의, 자찬이기도 하지만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건 음, 좀 차원이 다르다. 보시면은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고, 딱 보는 순간 뭔가 다름이 느껴지고, 뭔가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아, 얘가 왜 여기 서 있고, 왜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지? 이런 궁금증이 유발이 되고, 얘 머리는 왜 이상한 도형을 쓰고 있지? 이런 좀 네. 신비스러움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왼쪽에 있는 소녀는 제 아내고, 작가인 제 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나뭇가지는 저를 표현한 겁니다. 아, 네. AI 아트, 그러니까 뭐 아트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지만, 미드저니 같은 거를 만나고 나서, 이게 그림이 나오네? 하고서 막 그 이미지들을 뽑아내면서 이게 예술인가? 라고 제가 혼란스러워하면서 막 여기저기로 엉뚱한 데로 뻗어나가고 있을 때, 이제 예술가인 아내가 좀, 굉장히 높은 기준점과, 굉장히 진실된 이야기로 가지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개념을 조금 더 정립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막 해줘가지고 제가 그런 어떤 감론을박 속에서 AI 아트는 이런 분야를 가는 중이구나 이런 걸 조금 더 정립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작은 소녀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같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지들이 너무 뾰족뾰족해가지고 제가 좀 네. 상처도 받고 또 나뭇가지가 이제 꺾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꺾였거든요. 네. 네. 저도 AI 이미지라고 좀 표현해야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까 AI 아트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낯간지러운 단어인 것 같고 AI 이미지를 하면서 이제 예술과 AI 이미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과 예술 활동이란 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미지 넣고 프롬프트 넣었더니 막 멋있는 게 막 나오니까 막 마구잡이식으로 막 뭘 생성해내고 이게 아트인가? 이것도 아트 아니야? 막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걸 꺾어줬죠.
그거 아니다. 흉내내는 거다, 그건. 그것도 뒤에 조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설명 뒤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AI 이미지 또는 AI 아트라고 했을 때 아트에 속할 수 있는 조금 그쪽 축에 가까운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그동안 봐왔던 화려하고 판타스틱하고 이런 그냥 막 오일 페인팅을 흉내낸 그런 AI 이미지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주는 느낌이 다른데 이게 어떤 그 중압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느낌을 준다라는 게 바로 그 아트가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저기 뒤에 서 있는 양복을 입고 머리가 뾰족하게 서 있는 사람이 저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간이 여러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 to 6 회사에 오면은 그냥 직장인이 되고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하면은 가장이 되어 있고 또 모두가 잠든 후에 새벽이 되면은 저는 일종의 AI 이미지를 뽑는 어떤 AI 아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서 공간을 분할하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아트를 하고 있는 건지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인지, 그런 것들. 사실 모든 게 다 저이죠. 그 모든 거는 다 저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왜? 다양한 제가 그냥, 페르소나에 대해서 제로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다시, 한창 그 예. 고민을 할 때, 그런 음, 고민을 할 때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바로 이런 형태들의 이미지들이 음, 네, 바로 그 시점에 나왔던 것들이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딱 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 맞게,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프롬프트를 넣고, 그걸 표현하고자 했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미지를 만드니까 메시지가 담기고, 그거를 또 제 이미지를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 느끼셨는지,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좋아요를 되게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술 작품이란 뭘까라고 봤더니, 제가 그 유튜브 중에 이제, 김고우라는 유튜브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랑 또 제가 다시 조금 재해석한 내용을 조금 섞어서 세 가지, 작품의 요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기도 한데, 첫 번째가 제도권의 인정. 제도권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갤러리 또는 박물관에 작품이 걸리는 것. 여기 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물론 뭐 돈만 내면은 걸어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제외하고 조금 네,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곳에서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향한 작가의 진정성이라는 건데 과연 그 AI 이미지가 아트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 중에 제가 그래도 납득이 갔던 부분은 뭐냐면 그거 그냥 랜덤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거기다 넣으려고 한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예술계에서는 하더라고요. AI 아트 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의도를 얼마나 갖고서 그 의도가 그 작품에 반영이 됐는가죠. 붓질을 만약에 한 번 했다면 거기다 그 붓질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AI 이미지는 좀 랜덤에 의존해서 물론 프롬프트는 넣었지만 좀 생성된 이미지는 랜덤에 의존해 있다라는 게 좀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다 보면 그 안에 사조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세계관이 표현이 되는가 그리고 당신이 그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각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갈았는가, 갈고 닦았는가. 이게 이제 기존의 예술가들은 그 작품 하나에 붓터치 하나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과연 AI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하는가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화살처럼 와 닿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음,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기를 굉장히 좀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은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네, 팬층이 있는가? 네, 그거를 가로 열고 재해석해 보면 구매층이 있는가입니다. 판매가 된 적이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죠. 판매가 되려면 제도권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오프라인 갤러리가 됐든 아니면 NFT 그 오픈시에 등록이 돼서 누군가가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해서 사줬다는 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힘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팬이 있고 구매를 했다라는 거는 그 작가 작품의 그 의도도 읽혔다는 거고, 세계관, 작가 정신, 이 모든 게 마음에 드니까 팬이 생긴 거고 고객이 산 거죠. 네. 그래서 돈이라는 건 이 많은 것들을 다 대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AI 아트를 하시는 분도 정말 진정한 아트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네, 나이브 아트는 아까 좀 설명드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AI 아트가 현대판 나이브 아트 같다. 그리고 음. AI 아트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빈틈이 뭐냐 하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배우고 익히고 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AI 아트를 하신 분들은 사실 쫙 나열해 보면 사실 몇 개월 안 됐어요. 미드저니 키고 미드저니 가입해가지고 스테이블 지표 깔고 한 몇 달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아트라는 얘기를 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기존에 그 몇 년간 고생하고 그 몇 년간 쌓아 올렸던 분들이 조금 거북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AI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기존 파인아트 분들 또는 전공자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이분들이 오랜 기간 갖고 고민하고 고생했던 것들을 우리도 좀 해야 된다. 음. 서양 미술사도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네. 있었던 사조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전공자들이 그 뭐 한편으로 표현하면 크로키 같은 건데 네. 에스키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어떤 대상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빠른 그림으로 손으로 그려보는 거. 이러한 숱한 연습들, 이 연습들 끝에 작품이 나오는 건데 AI 아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너무 좀 가볍게 저는 여기다가 그 AI 아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조언을 하자면 한 10,000장 정도를 뽑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음.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그 정도 노력을 해봐야 내가 프롬프트로 정말 AI 아트, AI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갈았다. 라는 말을 조금 더 목소리 낼 수 있는데, 그거 뭐 한 100장, 뭐 1000장 뽑아가지고 예쁜 거 나온 거 가지고 이제 AI 아트라고 하면은 음. 정말 아트계, 예술계로 가면은 바로 그냥 묵살 당하기 쉽, 뭐 이런 메시지를 네. 조금 던지면서 네. 그냥, 그리고 사실 파인아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똑같다기보다는 뭐냐면 너무 공부들을 안 하신다. AI 아트가 음.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비판만 하지 말고 좀 공부 좀 하고 그쵸. 그다음에 AI 아트 하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자. 이제 우리 네. 모두 성숙하게 어른이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